343. 시험지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흑백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네. 자, 바탕화면에서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새 프레젠테이션 눌러주세요. 눌렀나요? 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슬라이드 마스터 2에서 6 슬라이드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제목 글꼴의 굴림 40포인트 흰색, 가운데 맞춘 도형의 선없음이고요. 하단 로고 내 PC 문서 ITQ 픽처의 로고 3, 배경 연보라 투명색 설정. 요게 이제 60점이면서 전체 구성 문제면서 답안 작성 요령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A4 용지로 바꿔줘야 되겠죠? 위에 메뉴 디자인 클릭.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 크기, 아래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란 창 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써져 있는 거 클릭하셔서, 클릭했어요? 네. A4 용지로 바꿔주고요. 바꿨나요? 네.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맞춤 확인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1번 슬라이드 클릭하고요. 엔터 5번. 자, 그러면 6번 슬라이드까지 추가되죠? 네. 자, 그 다음 위에 상단의 메뉴 보기 클릭. 보기 클릭했어요? 네. 그 다음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죠? 네.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합니다. 왼쪽에 보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슬라이드 2에서 6 사용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죠? 누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확인만 하시라고. 네. 혹시나 휠을 많이 잘못 굴려서 요 위에 거 선택하실까봐 그런 거니까 요거 확인만 하세요. 요게 선택이 돼 있으셔야 돼요. 네. 누르지 말고 네. 만약에 선택이 안 돼 있으면 그때 누르세요. 이거 아니에요. 네. 진짜 이거 아니야. 네. 자, 위에 메뉴 홈에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전체 구성에 들어가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는 제목의 도형을 2번 슬라이드를 보고 참고를 하는 거예요. 자, 2번 슬라이드에 보면 위에 상단 제목 도형의 뒤에 보면 큰 사각형 그려져 있죠. 네. 그래서 그리기에서 다시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직사각형 클릭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가 도형이 슬라이드의 끝부분에 붙어서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 끝쪽에서 드래그해서 도형을 그려주는데 이때 글씨의 아래쪽이 가려지게 글자 아래쪽이 가려지게 다음과 같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빼꼼 남아야 돼요, 선생님. 이 점선 박스가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의 도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아래가 좀 남게 요렇게 그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도형에 선 없음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에서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 바꿔주시고요. 도형 윤곽선 이용해서 윤곽선 없음합니다. 선 없음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홈 클릭,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시고요.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거, 사각형 잘린 한쪽 모서리. 자, 그리고 역시 슬라이드 위에 머리 부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에다가 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줍니다. 그린 뒤에는 크기 조절점을 통해서 뒤에 있는 요 도형의 크기와 맞춰주세요. 요 노란 색깔 도형과 아래의 밑단이 경계선이 딱 맞기 때문에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맞춰줍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 잘린 단면의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노란 색깔 모양 조절점을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잘린 단면을 더 크게 해주세요. 됐어요? 네. 자, 도형 채우기를 통해서 색깔 원하는 걸로 바꿔주고요. 조건에 도형에 선 없음이란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 처리합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빼꼼, 여기에 선에다가 대고 클릭을 하고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서 다섯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아니지. 다섯 번째 맞춤이 아니지. 여기 앞으로 가져오기라고 있죠.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 앞으로 가져오기. 옆에 화살표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목이 앞으로 와야 돼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글자 앞으로 왔어요? 네. 그 다음에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앞에 보면서 따라하세요. 이제 슬슬 이렇게 맞춰줍니다. 크기 조절점이 올라가야 되지 글씨가 올라가면 안 돼요. 간혹 이제 조절하시는 분들을 보면 선에다 올려놓고 드래그하여 글씨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글씨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 흰색의 점, 크기 조절점이 올라가야 됩니다. 다음처럼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글자 중간에다 대고 클릭하고요. 컨트롤 A에서 블럭 잡아주기요. 홈으로 가서 글꼴 바꿔줄 건데 글꼴을 뭘로 하래요? 굴림에 40포인트 또 흰색. 글자색 흰색에 또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 자, 여기에다 목차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2번 문제를 참고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여기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글자를 지우고 목차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신경 쓰시라고요. 그 실수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됐어요? 굴림에 40포인트, 글자색 흰색, 가운데 맞춤. 굴림 40, 글자색 흰색, 가운데 맞춤. 자, 그러면 위에 상단 도형은 완성을 했어요. 상단의 제목 도형. 이제 하단 로고 넣을 거예요. 여기 바깥쪽에서 크게 드래그해서 회색의 상자에 날짜와 바닥글이 다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놓으면 둘 다 한 번에 선택이 되거든요.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주세요. 자, 그 다음 위에 메뉴 삽입 클릭. 앞에서 세 번째 그림 클릭. 이 디바이스 클릭합니다. 됐나요? 네.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그 다음 픽처 더블 클릭.
자, 그리고 로고가 한국 컴피티션. 로고 3번이네요. 로고 3번을 클릭하고요. 삽입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연보라색을 투명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형식에 앞에서 세 번째 색, 투명한 색 설정 눌러줍니다. 회색에다가 대고 클릭해주세요. 그럼 회색이 투명색으로 바뀌었죠. 네.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준 뒤 왼쪽 아래로 이동해서 옮겨줍니다. 엄지손가락을 댔을 때 그 가려지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번호, 전체 구성의 문제 중 페이지 번호 넣을 거예요. 자, 별도로 다른 데다 클릭하시면 안 되고 바로 위에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슬라이드 번호 있어요. 찾으셨나요? 슬라이드 번호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에다 클릭,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 하면 체크,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했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번호까지 다 넣으면 끝이거든요.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넣은 도형의 상단 도형, 그리고 제목 도형, 왼쪽에 하단 로고,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 들어가세요. 마스터 보기 닫기 해야죠. 선생님 이럴 때 여기 보면은 요 로고를 왼쪽에 들어가지 없네. 그림이 여기 아, 있잖아요. 그림이. 2번 슬라이드 참고하는 거예요. 아, 이런 소리. 글씨 색깔 왜 안 바꿨어요? 도형의 윤곽선을 왜 안 뺐나요? 왜 끝에 안 닿았어요? 끝에 닿아야죠. 여기 슬라이드 끝부분이 붙었잖아요. 넓이도, 크기도. 이 도형은 왜 움직여놨어? 얘는 이거 움직이면 안 돼요. 크기도 늘려놨구나. 아까 저거 싶은 거 요걸 먼저 써야지. 글씨 색도 문제의 흰색이잖아. 도형에 그 태도를 왜 안 뺐어요? 도형에 선없음이란 조건이 있어서 빼야 된다 그랬었죠? 먼저 나서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은 먼저 할 공부하지 아직 안기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단 게? 나보다 먼저 하기만 해봐. 지겨워도 제가 제일 지겨워 지금. 했던 말 반복하고 했던 말 반복하고. 선생님 질문. 네. 여기 조금 안 맞았어. 지금 안경 눈하고 이래도 점수. 아니 괜찮아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아. 윤곽선 없애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또 꼭 도형 선 없으면 구분해 주셔야 되고 엄청나게 어긋났어. 누가 봐도 얘가 어긋났네. 노력이 안 보이네 이러면 안 돼. 그럼 파워포인트에서 모든 도형은 다 산업습이거나. 아니죠. 여기서만 여기서만. 어제는 우리 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지문을 보고 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제 눈에도 구분이 잘 안 가요. 선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글씨를 잘 해야 되는. 네. 선생님 눈도 오죽하겠어. 제 눈에도 선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지문 읽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표지 디자인부터 왼쪽에 1번 슬라이드 클릭합니다. 1번.
네, 왼쪽에 1번. 자, 제목 슬라이드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라 여기는 페이지 번호나 로고가 없습니다.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1번 세부 조건, 그러니까 피아노 그림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그릴 장소에 보니까 뭔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지워줘야 되거든요. 여기 회색 부분 아무것도 없는 데다 클릭해서 컨트롤 A 하시면 모든 개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백스페이스 하세요. 컨트롤 A가 무슨 단축키였죠? 전체 선택. 전체 선택, 전체 블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선택, 전체 블럭. 자, 그 다음에 얘가 화면이 좀 가까이서 보이면 작업하기가 어렵거든요. 위아래에도 어느 정도 여백이 있어야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살짝 굴려 살짝 멀리서 볼게요. 그러면 사전 작업은 다 끝났어. 이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사각형 도형 그릴 거예요.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것 직사각형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질문. 선생님, 요거 피아노 사진이잖아요. 피아노 그림이죠. 근데 왜 도형으로 그려서 넣어야 될까요? 거의 딱 맞춰야 되니까. 세부 조건에 선생님 세부 조건 읽어보세요. 세부 조건 1번 읽어보세요. 도형의 그림 채우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조건 도형으로 그려야 돼요. 그림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삽입의 그림으로 피아노를 꺼내는 게 제일 많이 실수하세요. 꺼내지니까. 근데 문제에 도형의 그림 채우기라고 나와 있으니 무조건 뭘로 그려야 된다고? 도형으로 그려야 된다고. 자, 도형 크기 조절점을 통해서 슬라이드 끝부분에 맞춰주고요. 여기 위에 이 만약에 중심 저기 뭐야 이거 뭐였지 이름이 안내선이 좀 들어가져 있으시면 그것보다 살짝 더 위인 것 같거든요. 크기 가늠이 안 내신다면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4등분으로 쪼개는 선, 안내선은 직접 문제에다가 그려보라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색깔 대신에 그림을 넣어야 되겠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래서 두 번째에 보면 도형 서식이라고 창이 떠요. 선생님, 저는 도형 서식이 안 뜨고 이렇게 여기로 이동, 여기에 복사라고 떠요. 그러시는 분들은 우클릭을 그 장소에서 한 번 더 가볍게 한 번 더 해보시면 돼요. 자, 도형 서식 다 클릭하셨나요? 네. 그럼 오른쪽에 도형 서식 창 뜨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채우기 및 선. 그리고 바로 아래 채우기 있죠? 채우기 클릭. 했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눌렀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그림 원본에 삽입 있죠? 삽입 클릭. 우리 저번에 이렇게 안 했지? 네.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합시다. 지금 제가 잠이 와가지고. 아니야. 아, 지금 방법, 지금 피아노 넣을 방법인데 방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착각했어. 다시 합시다. 자, 위에 세이프 형식. 상관없어요. 그 상태로 하셔도 돼요. 요거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상관없어요. 세이프 형식에서 도형 채우기. 아래서 세 번째 그림 이걸로 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일에서 클릭. 찾았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픽처 더블 클릭. 만약에 들어갔는데 요거 사진이 다 바로 보이신다면 그냥 바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처럼 안 보인다면
폴더 ITQ 픽처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바닥에 도형에 색깔 채우기 안 하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죠. 색깔이 벌써 파란색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잖아요. 꼭 했었거든. 굳이? 그치. 색깔 대신에 뭐 넣는 거예요? 그림을 넣는 그림을 넣는 거니까 색깔을 채울 필요가 없죠. 자, 그림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 눌러서 파일에서 눌러서 그림 위에서 삽입했나요? 네.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그림 위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림 서식을 들어가면 지금 오른쪽에 뜨는 요 창에 떠요. 네. 바로 떠 있죠. 네. 여기에 투명도라고 있어요. 네. 투명도 있어요? 네. 50 몇 프로 넣어야 돼요? 50%. 50% 넣어줍니다. 요거 누르세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넣어달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왼쪽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넣어줍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 세부 조건 1번 끝. 자, 2번 워드아트 삽입. 변환, 오른쪽 줄이기, 도둠 굵게,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터치 넣으래요. 워드아트는 위에 메뉴 삽입에서 넣어줍니다. 삽입 클릭. 오른쪽 끝에서 9번째에 보면 워드아트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워드아트 클릭하고요. 무조건 맨 처음에 있는 거. 자, 필요한 내용 적으십시오라고 나오면 거기에다가 영문으로 써져 있는 블록체인을 써줄게요. 됐어요? 네. 자, 오른쪽에 떠있는 요거 도형 서식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화면만 좁아지니 꺼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글꼴과 그리고 워드아트 변환이랑 텍스트 반사 넣어줘야 되거든요. 잘 보시면 여기 외곽에 점선이 있습니다. 네. 점선이 잘 안 보이시면 그냥 크기 조절점에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 뭘로 하래요, 선생님? 도둠. 도둠으로 하래요. 도둠, 돛움, 그 다음에 굵게, 그리고 그림자의 조건은 없는데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는 빼주세요. 글씨 크기는 없어. 도둠 굵게까지 했나요? 네. 자, 이제 세이프 형식 클릭하셔서 텍스트 효과, 그 다음에 변환을 오른쪽 줄이기로 해달래요. 텍스트 효과 변환, 그리고 오른쪽 줄이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맨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름이 페이드 오른쪽으로 바뀌었네요, 선생님. 아래에서,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이제 요런 문제는 안 나오겠고. 네. 페이드 오른쪽 맨 아래에서 더 굴리세요. 끝까지 한 줄 더 있어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첫 번째 거 페이드 오른쪽. 그게 오른쪽 줄이기예요. 아니 뭐 한글로 쓰지 오른쪽 줄이기 좋구만. 응. 페이드가 점점 사라지는 뭐 이런 건가 봐. 어쨌든 페이드 오른쪽 찾았어요? 네. 그거 넣으면 오른쪽으로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터치 넣을게요. 도형 효과, 위에서 세 번째 반사, 그리고 근접 반사, 터치. 했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외곽에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 잡아주세요.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는 살짝만 늘려줄게요. 올려. 했나요? 자, 그러면 세부 조건은 2번까지 끝났어요. 자, 그림 삽입, 내 PC, 문서, ITQ, 픽처에 로고 3번, 배경 투명색으로 설정, 요거 넣어줄게요. 위에 메뉴 삽입에 가서 앞에서 세 번째 그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클릭. 자, 그리고 그림 2번 선택하고 삽입 눌러줄게요. 그림 2번이 아니고 그림에 로고 3번을 클릭하고 삽입합니다. 커피 마셔야 되겠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색 클릭하시고 투명한 색 설정 클릭, 연보라색에다 클릭하고요. 그럼 투명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살짝만 줄여서 가운데에 있네요, 로고가. 가운데에다가 넣어줄게요. 했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표지 디자인 40점 끝. 이러면 벌써 100점이에요, 선생님. 아까 거 60점, 요거 40점, 그래서 100점. 쉬운 게 아니야. 후다닥까지. 이거 할 때 그림자 빼는 걸 깜빡했어요. 맞아요. 그림자도 많이 까먹어요. 내가 집에서 네 번째 저 그림자를 잊어버렸어. 안 했어. 지금 이거 하니까 그림자 빼는 거. 근데 그림자는 보이니까. 자, 하나만 더 하고 싶까? 자, 하나만 더 하고 싶습니다. 자, 왼쪽에 2번 슬라이드 클릭하고요. 제목 입력하십시오에다가 목차라고 써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외곽에 선에다가 대고 클릭해서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줍니다. 절대 컨트롤 A에서 지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차가 쓰는 난도 도형이기 때문에. 블럭 잡아서.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컨트롤 A가 블록 잡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목차가 써지는 개체도 같이 선택돼서 같이 지워져요. 그러니까 따로 클릭해서 선에다가 클릭해서 지우셔야 돼요. 자, 여기 블록체인 도형 아래쪽에 있는 긴 밑줄부터 그릴 거예요.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요.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직사각형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선생님, 크게 그리세요. 네. 크게. 자, 그 다음에 위에 1번의 조건을 보면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한다. 긁고 굴림의 24포인트. 도형에 선 없음 해달래요. 이건 또 선 없음이란 조건이 있죠. 네.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바꿔주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도 처리해줍니다. 색깔을 제가 바꾸는 이유는 사실 안 바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바꿔야 내가 선을 없앴다 안 없앴다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도형 채우기는 색깔을 일일이 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다가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넣어줄게요. 홈에 가서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가운데에 보면, 그러니까 앞에서 5번째고요. 사각형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당한 자리에 드래그를 해서 도형 그려주고 옮겨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그리스 대문자 I 써줄게요. 자, 홈에 가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얘는 긁고 안 바꿔요? 한 번에 바꾸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맨 앞에 있는 텍스트 상자 클릭.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줍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바로 쓰세요. 이거 그리실 때 기존의 아래쪽에 밑줄 깔려져 있는 거 같은 길이감으로 그리시면 좋아요. 했나요? 자, 그리고 도형을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드래그해서 2개 도형 다 완전히 들어가면 그때 마우스를 떼주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3개 다 크기 조절점을 떠야 돼요. 아래 게 너무 굵다. 아래 거가 되게 얇잖아요. 선생님 거는 문제에 비해 너무 굵죠. 이 정도가 돼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 공간이 이렇게 맞는데 선생님 공간 어때요? 너무 길었죠 이번에는? 이 정도? 선생님 문제 오른쪽에 그림 넣는 거잖아요. 왼쪽이 아니고. 여기가 붙어 있어야죠. 선 윤곽선 없이 해야 돼요. 문제가 윤곽 했나? 한 번 되고 몰랐나? 이게 정육면체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선생님 오른쪽에 그림 넣어야 되잖아요. 요만큼 여기 비워야죠. 그리고 얘 너무 굵어요. 얘는 또 얇게 그려야죠. 도형이 얇잖아요. 선생님 나는 그게 그래. 이거는 또 작아. 모양을 보고 그려야지. 모양을 보고 그리셔야죠. 그걸 말이라고. 너무 작으세요. 너무 작아요. 왜 이렇게 다들 작게 그리는겨? 그 이거 채우면 돈 낸대요 누가? 정육면체가 아니었어요.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아니 선생님들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누가 방세 낸대요? 왜 그러는 거야? 방세 내라고 안 하니까 크게 그려요. 잉? 네. 응. 자, 이렇게 세 개 다 선택됐죠? 네. 그 다음에 글꼴 바꿀 거예요. 홈에서 글꼴 굴림에 24포인트. 이렇게 나중에 글꼴 바꾸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블록체인의 글상자가 위치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글씨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바깥쪽에 클릭해서 선택을 풀고요. 선택 다 풀어주세요. 선택 풀었어요? 네. 그 다음 블록체인에 클릭을 하고 선에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위치 다시 잡아줍니다. 했을 때 한 번에 모양이 나오면 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안 해도 되면 할 필요 없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개 다 한 번에 잡아주세요. 다음처럼. 다 잡았나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글씨 말고요. 여기 색깔 채워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 마우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 한 번 더 드래그, 그리고 또 한 번 더 드래그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누르고 드래그.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블록체인 세미나 글씨 써야 되는데 여기 블록체인 글자에다 클릭하고 방향키로 이용해서 이렇게 뒤로 옮겨줄게요. 글자 중간에다 클릭하고 이 끝에다가 클릭하시면 선생님 앞에 보세요. 파워포인트는 여기 끝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잘 안 생겨요, 커서가. 그래서 글자 중간에다 클릭을 하고 그리고 방향키로 커서 옮겨서 쓰세요. 그리고 요런 거 다 지워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자 그랬죠? 컨트롤 A에서 글씨 다 블럭 잡히면 그냥 쓰면 돼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컨트롤 A 해도 상관없죠? 네, 다 쓰실 거라면. 아까는 왜 컨트롤 A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 여기에다가 요거는 아까 컨트롤 A에서 여기는 컨트롤 A에서 지웠잖아요. 이거는 왜 안 된다 그랬어? 목차가 다 없어져. 그치, 목차도 같이 없어지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요거는 커서가 안에 있으면 컨트롤 A에 쓰면 뭐만 잡혀요? 글자만 잡혀요. 그러면 컨트롤 A를 써도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 전망. 쌤때 다 됐나요? 네. 여기 숫자도 다 바꿨어요? 아니 안 바꿨어요. 글자를 마우스를 되게 바짝 대야 돼요. 아니면 클릭만 하고 일단 글자를 쓰고 다시 써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전망에 선생님 그냥 쓰지 마세요. 이거 좀 따라하세요 그냥. 네. 자, 블록체인 전망에 글자에다 대고 클릭을 하고 컨트롤 A에서 블럭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만약에 선생님 시험 문제가
요 글씨에 빨간 줄 생기는 거다. 이렇게 빨간 줄이 생긴다. 그러면 우클릭을 했을 때 모두 건너뛰기라고 뜨거든요. 이거 모두 건너뛰기 눌러주시고 우클릭을 하시면 하이퍼링크가 보여요. 지금 빨간 줄이 없기 때문에 안 뜰 거예요, 선생님. 이해되시죠? 자, 블록체인 전망 마우스 우클릭 해주세요. 블럭 잡고 마우스 우클릭. 자, 그러면 거기 중간에 하이퍼링크 있죠? 네. 하이퍼링크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몇 번이랑 연결하래요? 6번이요. 슬라이드 6번. 세부 조건에 보면 슬라이드 6번이라고 해놨죠? 네. 클릭하고 왼쪽에 현재 문서 이거 먼저 클릭. 요거 클릭. 네. 6번 클릭. 확인. 그럼 파란색 글씨의 밑줄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 하이퍼링크가 잘 들어간 겁니다. 근데 왜 글자를 똑같이 잡아줬는데 얘는 내 전망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블럭을 안 잡았단 얘기예요. 우클릭을 하실 때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실수하셨단 얘기예요. 넘어가세요. 자, 고치지 말고 넘어가세요. 자, 오른쪽에 여기 그림 넣을 거예요. 위에 상단의 메뉴 삽입 클릭. 앞에서 세 번째 그림. 이 디바이스 클릭. 했나요? 네. 자, 그림 몇 번을 클릭하래요? 그림 4. 그림 4번 선택하래요. 4번 클릭하고 삽입.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사람 3명 그려져 있는 요 그림을 제외하고 다 잘라줘야 돼요. 그죠? 네. 그림을 넣으면 위에 그림 형식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생겼어요? 네. 따라하고 계시죠? 네. 자, 오른쪽 끝에 자르기 클릭하고요. 크기 조절점 자리에 검은 색깔 선이 생기는데요. 요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변동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회색으로 변동하는 부분은 잘리는 부분이고요. 하얀색으로 투명하게 남겨져 있는 거는 남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크기 조절점 아니야. 크기 조절점이 아니고 이 검은 선을 이용해서 좀 바짝바짝 그림을 잘라줍니다. 이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선인장의 머리 부분이 남는 거예요. 선인장 머리 부분 남지 않게 바짝 깎아주세요. 자, 다 되셨다면 바깥쪽에 클릭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럼 그림 없어졌죠? 요거 남고. 네. 자, 남은 그림을 오른쪽 하단에다가 드래그해서 옮겨주세요. 무슨 일이라? 네, 뒤집어졌지. 가운데 정렬을 안 해가지고 가운데 정렬 푸셨나봐요. 원래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거 누르셨나봐요. 그러면 그거는 앞에 번호가 점수가 없어요. 네. 복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점수 160점입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